사고 후에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선생님,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뇌진탕이었는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머리뼈가 골절되거나 큰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우울증이 생겼냐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경미한 뇌손상도 우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미한 뇌진탕이라도 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우울증 위험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머리를 다치는 뇌 손상 후 생기는 성격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울증도 머리를 다치면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뇌 손상 후 우울증이 생길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이후에 가장 흔한 정신과적 후유증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중등도 이상의 뇌 손상을 겪은 사람 중 30%에서 50%가 1년 이내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외상후 우울증, Post TBI De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요, 이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위가 이성적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그리고 기억과 정서를 담당하는 해마예요. 이 회로의 균형이 깨지면 감정이 과도하게 가라앉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감정 회로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면 사고방식 자체가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론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우울증과 관련된 대표적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이에요. 우리 뇌에 뇌 손상이 발생하면요, 이 물질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회로가 손상될 수 있어요.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신경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뇌 손상은 이런 신경화학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뇌 손상 후 신경염증, 즉 뉴로인플라메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 브레인 저널에 따르면 외상성 뇌손상 이후에 미세 악교세포의 활성화와 염증이 1년 이상 생존 환자의 약 28%에서 최대 18년까지도 관찰됐습니다. 이 저널에서 말하는 이 외상성 뇌손상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진 않아서 이 결과의 해석에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면 이후에도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 동안 뇌세포의 염증성 반응 및 백질 퇴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조직 수준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뇌에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게 우울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요, 염증 수치가 높은 환자일수록 우울 증상도 심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 손상 후에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머리를 다쳤다는 경험 자체는요, 죽음의 공포와 후유증에 대한 불안, 또 직장 복귀의 어려움, 또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기능 저하, 이런 스트레스를 만들게 돼요. 이거는 심리적 외상이라고 불리는 PTSD와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 머리를 다친 사고 후에 생기는 우울증은 뇌의 구조적 손상과 또 삶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후에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선생님,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뇌진탕이었는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머리뼈가 골절되거나 큰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우울증이 생겼냐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경미한 뇌손상도 우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미식축구나 축구 선수들의 반복적인 뇌 충격과 관련된 만성 외상성 뇌병증 연구를 보면요, 이들 그룹에서 우울과 충동성, 자살 위험성 증가가 보고됐어요. 이 경미한 뇌진탕이라도 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우울증 위험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미식축구나 권투선수, 축구선수와 같이 이 펀치 드렁크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머리에 대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누적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는 그룹군에서는요,
특히나 더 심리적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게 나오는데요. 이유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퇴행, 타우 단백질 병리 축적, 또 만성 신경염증과 세로토닌, 도파민 회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회로 손상이 우울 및 충동성 증가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뇌 손상에서 오는 우울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어떻게 다를까요? 뇌 손상에서 오는 우울증은요, 일반적인 우울증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좀 다른데요. 우선 무기력감이 강하고요. 감정 표현이 둔해집니다. 짜증이 많아지고요. 집중력 저하도 심해지죠. 그리고 자존감 저하 증상도 보이고요. 특히 이 전두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짜증과 분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뇌 손상 후 발생하는 우울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 기본적인 치료는 일반 우울증 치료처럼 SSRI 계열 항우울제와 인지행동 치료 과정을 병행하는데요. 여기에 이 재활치료가 더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뇌 손상에 따른 우울증 환자는요, 뇌의 기질적인, 즉 세포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 심리 상담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가 함께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 손상 후 찾아오는 우울증은 꾸준하게 치료하기만 해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우울증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 그때 병원을 온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뇌 손상으로 인한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머리를 다친 후에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자주 흐른다든지, 기존에 재밌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일에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든지, 또 내 성격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정신과 진료를 꼭 권합니다. 이건 혼자서 이겨내는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뇌에 기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총 4가지입니다. 첫째, 머리를 다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이건 감정회로 손상, 또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또 뇌의 염증성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 세 번째, 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작용한다. 네 번째, 이건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난 다음 생기는 우울증은요, 그냥 단순히 놀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이 다친 뇌가 보내는 다양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